가장 큰 오해가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때 여성들은 되게 평등했다. 이게 지금 진짜 너무나 잘못된 정확한 얘기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멘터리. 꼬꼬멘터리의 김용환입니다. 꼬꼬몽을 봤다면 이곳에 와서 꼬꼬멘터리를 함께 보는, 사실 뭐 이 자체로 충분한 컨텐츠 보라고! 이랬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해요. 지난주 꼬꼬몽에서는 여자들에게만 요구됐던 정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오직 취미입니다. 결국 정조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야. 고로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리고 모성 신화,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모된 감상기. 자식이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생각했다. 모친의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된 자, 마음속에 구비하여 있는 것 같이 말하나 경험과 시간을 경하여야만 있는 듯 싶다. 여성화가 문학가로도 유명하고요, 경성의 모던걸이었었던 나혜석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일단 이제 모던걸 얘기를 하려면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조혼, 축첩, 그리고 학대. 첫째는 결혼을 너무 일찍 해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결혼을 해버려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일찍 결혼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이 조혼이지 거의 남매가 크듯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애 감정과 합의 과정이 아닌 남매들 간에 갖는 매력 없음, 싫음,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 조혼의 폐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이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축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했었어요. 본부인 외에 다른 여자들을 거느리는 모습이 사실은 60년대까지 있었어요. 이 사진이 1960년대 종로에서 이 축첩 반대 시위를 하는 사진이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첩을 들이는 게 합법이었어. 일단 당연히 이제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지만 여성 집안 입장에서는 이 딸을 그 남자 집에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런 식의 매매운적 성격도 되게 강했고, 그리고 학대라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말로 사람 공격하는 건 기본인 거고, 매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충격적인 것은 할비라고 코를 벤다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조선시대 때 간통을 한 여성에 대한 사형,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사사로운 형벌. 코를 베면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은 계속 나타나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여자 저런 여자, 이런 식의,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조선 후기 일제 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위치로 봤었을 때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 위태로웠다. 근데 여기 가장 큰 오해가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때 여성들은 되게 평등했다. 이게 지금 진짜 너무나 잘못된 정확한 얘기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 유교 문화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귀족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귀족이잖아요. 그리고 유교 문화적인 구조로 봤었을 때 자유로웠다는 거지, 이게 남녀가 동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은 고려시대 때 여성의 처우가 조선 후기보다 낫다, 이 얘기가 점점점 지나면서 고려 때는 남녀가 평등했고 조선 전기만 해도 평등했는데 조선 후기 때 잠깐 이상해졌다. 또 여기다 우리가 이제 반일을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가 최악이다. 이거 괜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나마 여성이 보호를 받는 건 가문이 좋을 때 보호를 받죠. 예, 가문이 좋고 집이 잘 살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오해를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혜석 하면 이제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은 세계 여행을 떠나잖아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었어.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성, 신의주, 하얼빈,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 들렸다가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돌아오는 길이 낮으면 미국도 들렸고 일본도 들리게 됐고, 부유층의 여성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또 남편이 높았기 때문에 가 보면 이제 만나는 일들이 뭐냐면, 뭐 스위스 갔었을 때는 때마침 이제 영친왕이 방문했었을 때 영친왕 수영원하고 같이 대접을 해요. 이 나혜석이 쓴 여행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읽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건, 어학에 능통하면 유익한 대화가 많으려면 큰 유감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말을 좀 영어를 잘 못했나 봐요. 이거 보면 느낀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학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영원한 삶의 무게가 아닐까.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나혜석이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니. 특별히 제가 이게 이 여행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근데 그가 쓴 여행기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어떤 부분은 되게 덤덤한 거예요. 여기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근데 그러다가 어학을 하면 좋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런던에 갔었을 때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런던에 가서 영어를 좀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스위스에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과외 선생을 붙여요. 근데 공교롭게 여기서 영어 과외 선생이 이제 당시에 여권 운동을 하던 그 간부급의 60대 독신 여성이에요. 이 60대 할머니는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권 운동을 하기 위해선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돈을 모아서 조직화가 돼서 참정권, 투표권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띠를 하나 보여줘요. 되게 낡은 띠인데 그게 이제 영국의 여성 운동가들의 상징적인 끈이에요. 띠를 보니까 이제 나혜석이 그걸 달라고. 이 낡은 띠 뭐트로 갖고 싶습니까? 하니까 딱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조선 여권 운동의 시조가 될지 누가 압니까? 나혜석 같은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여성 화가, 요게 이제 대표적인 타이틀이 된다면 그의 견주는 여성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김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28 독립선언 대표단 나오면 다 남자만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면 김마리아가 막 싸웠어요. 술에도 2바퀴를 구는데 왜 우리 빼냐 했는데 남성 대표들이 배제시켰던.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막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유학생들이 김마리아를 꼰질렀어요. 정말 짜증나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막 열폭해가지고 그래서 또 고초를 치러요. 이 기모노를 입고 기모노 안쪽에다가 28 독립선언문을 숨겨서 배 타고 온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경부선, 경의선을 타고 다니면서 3.1운동의 이 불씨를 막 열었던, 사실은 그 시대 때는 김마리아가 정말 스타였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었어요. 임시정부에서 김구와 함께 황해도 대의원을 해요. 황해도 국회의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기도 해요. 김마리아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면 김구 정도는 되거든요. 김구랑 같은 대의원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김마리아를 전혀 몰라요. 이게 좀 아쉬워요. 한 분 있고요. 권기옥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되게 좀 좋아하는데, 왜 권기옥을 좋아하냐면 권기옥의 꿈이 뭔지 알아요?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못 하잖아요. 이때 일제 강점기 때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자. 당시 기록에 따르면 목선을 하나 구해요. 나룻배를 하나 구해서 해가지고 앞에 이제 그 큰 배 있죠, 증기선. 근데 그걸 이제 기어서 그걸 타요. 그 배가 이제 그 중국을 하나 배웠거든요.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냐면 김규식이라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부주석 하셨던 독립운동가의 거목이 있는데, 김규식 선생의 아내가 김순애 여사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김순애 여사랑 면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김순애가 이 권기옥을 추천을 해줘서 임시정부에서 장학 증서를 하나 발급해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운남 항공학교에 가요. 임시정부가 보증서를 내줘서 중국 정부에서 특채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권기옥이 여성 비행사가 돼요. 당시 중국의 비행기가 뭐 한 200대, 300대밖에 없을 때예요. 중국의 비행사가 100명, 200명밖에 없을 때인데, 그때 그러니까 중국에 소속된 조선인 비행사가 3명. 3명 중에 1명이 권기옥이에요. 중국 국민당 소속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임시정부 공군주비위원회에서 위원 활동도 했었죠. 근데 되게 좀 이것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제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명이 최영덕이에요. 최영덕 장군은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한국 공군 발전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못지않은 삶을 살았던 권기옥은 한국공군위원회 자문위원 같은 거 하시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이런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인 거죠. 권기옥만큼의 공군으로서의 재능과 경륜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찌됐건 해방 이후엔 여자란 이유로 자리를 못 가졌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기옥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공군이 돼서 일본과 싸웠던 내 꿈과 민족의 이상을 같이 이룬 사람. 되게 매력적인 여성이죠. 그래서 나혜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혜석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혜석 하면 시작부터 여성, 인권, 권리, 불평등, 이게 이미 되게 강해져 버렸어요. 근데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1918년에 썼던 경희 같은 소설들 같은 거 보면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성인데,
사람으로서 사람 대우 받고 싶다. 그게 사실은 나이속의 시작이에요.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겠소.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오.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요. 나이석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경이라는 소설이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남성이기 때문에 뭐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내 앞에 놓여진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상상력이 되지 않을까. 나이석은 우리 모두의 연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